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봅시다. 이거 이제 81쪽에 인문예술 7강입니다. 뭐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었고 예술 지문이었죠. 이거 너무 쉬워서 그냥 뭐 해설 자체도 필요 없고 그냥 쭉 읽어집니다. 긴장해서 볼 만한 부분도 없고 그냥 쭉쭉쭉 읽어지고 문제도 다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단순 내용 일치. 단순 내용 일치. 뭐 추론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적용 문제도 그다지 그냥 단순 내용 일치라고 보면 돼요. 풀립니다. 단순 내용 일치로 풀리고 오이 문제야 뭐 그냥 풀면 되고 해설할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보시고 그냥 뭐 문제 직접 읽어 보시고 문제 푸는 게 빠를 겁니다. 봅시다. 요약합니다. 보통 이제 이 글의 이제 핵심은 뭐냐? 그 지멜이 말한 거거든요. 지멜.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의 어떤 가치는 예술 작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술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건가? 그 이제 삶과 어떤 라이프와 이제 연관되어야 된다. 어떤 예술 작품에는 삶, 그죠? 라이프가 담겨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원래 이제 예술 작품의 평가는 뭐 역사적 조건, 그러니까 뭐 이럴 때 뭐 어떤 뭐 이건 인상주의 작품이네, 이건 뭐 표현주의 작품이네 이런 식으로군요. 그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작품 요소 뭐 색깔이 좋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색채 뭐 형식 이런 걸 보는 거거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지멜은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어제 라이프가 이제 들어있어야만 이제 예술 작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든 게 두 가지예요. 르네상스 작품, 르네상스의 이제 초상화와 렘블란트의 초상화 이거 두 개를 비교했는데 그럼 르네상스 작품은 이거죠. 르네상스의 초상화의 작품은 현세를 초월하고 있고 완전한 거, 절대성 이런 걸 추구합니다. 황금 비율 이런 거 따지고 일반적인 형식, 보편적 형식이니까 전형적인 인상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뭐 이 작품 보거나 저 작품 보거나 다 비슷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줄어들지. 개체성의 가치가 없습니다.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렘블란트의 초상화는 어떤 삶의 그죠? 라이프가 담겨 있네. 예술의 중거점으로 삼고 어떤 그 인물 전체의 삶이 담겨 있고 인물 전체의 삶이 담겨 있으니까 사진 찍은 것처럼 그런 사실적이지는 않겠죠. 개인적이고 아주 특별한 개별 인격체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멜은 아주 좋게 평가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멜은 어떤 개체성이 이런 어떤 개체성 렘플란트의 초상화처럼 개체성이 어떤 예술가의 어떤 개인적 법칙, 그러니까 자기 어떤 나름의 형식, 다른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시대에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개인적 법칙, 어떤 원칙 그런 걸 근거해서 예술로 형상화하는 게 이제 예술이다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제 물질 어떤 뭐 물감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뭐 이게 조소 찰흙으로 만들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게 예술이다. 예술을 형상화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예술가의 개인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 뭐 주관적 뭐 의지와 능력, 자기 생각이란 얘기지. 개인의 어떤 생각, 자기만의 양식, 그죠? 근데 이런 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예술을 만들어 놓으면 감상자들이 이제 이걸 보고서 예술가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구나라는 걸 이제 교감을 하게 되죠. 이거 교감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작품이고 이거 뭐지?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작품이 아닌 거고, 그죠? 그래서 사문단에서는 역시나 뭐 개별 요소, 그러니까 이 작품들의 그 예술 작품의 각각 그 개별 요소들이 뭐 각각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하고 뭐 그래서 어떤 뭐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제3의 어떤 것이 된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또 변증법적인 느낌이 나죠. 정반 합의되면서 합쳐지면서 어떤 뭐 1 플러스 1이 이제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뭐 3이 된다. 이런 식의 그죠? 얘기였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이제 그 지멜이 말하기를 객관 문화가 이제 주관 문화보다 더 강화가 되어 있다. 강조가 되어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더 너무 좀 되어 있고 예술보다는 이제 과학기술 이 좀 너무 좀 이렇게 주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이제 주관 문화를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이제 문제는 비판 내용이 있죠. 또 이렇게 하면 비판 내용 어떻게 비판하느냐. 야 그러면은 기존에 통용되고 있던 이런 그 보편적인 형식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면 이런 공동체의 결속이 깨지잖아. 뭐 지금 뭐 자기 마음대로 개성만 너무 강조하면은 일반적인 어떤 형식들이 다 깨지잖아. 그 공동체의 그런 게 다 깨져버리고 난 내 마음대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조직이 남아나겠냐 이거지, 그죠? 그게 비판을 받았지만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비판에 대한 재반박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삶과 어떤 그죠 라이프와 예술의 상호작용을 고찰해가지고 어떤 개별적인 개인들의 어떤 삶 개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술을 통해서 어떤 삶을 성찰할 수 있지 않느냐. 응? 이런 작품을 보면서 물론 뭐 통용되는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응? 보편적인 형식 이런 걸 다 벗어나지만 지 마음대로 그랬지만 여기에 어떤 자기 삶이 담겨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나.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개성을 강조하게 되면 사회가 내 마음대로 할래, 난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조직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뭐 그 얘기였습니다. 별로 뭐 읽어보면 되는 내용들이고 별로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본문 보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만은 다 내용 일치라서 읽기도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문제 될 거 하나도 없다. 그죠? 뭐 여기까지 보시고 그냥 문제 푸시고 읽어보시고 문제 푸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저는 어차피 또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만들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본문.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시도는 작품을 예술 발전의 과정에 편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 발전의 과정.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몇 세기부터 몇 세기부터 몇 세기 이렇게 발전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 순서대로 하여 이제 하는 역사적 조건들을 탐구하거나 형태, 구성, 채색, 소재 이런 것들 요소. 개별 요소죠. 작품의 개별 요소, 형태, 구성, 채색, 소재 이런 거 분석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지멜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예술 작품의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관련성, 라이프와 관련성 속에서 개인의 예술의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는 기교가 이런 것들이죠. 형태, 구성, 채색, 요소, 채색, 소재 이런 요소들. 기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삶의 진폭을 예술에 담지 못하는 이는 예술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형식만 맞춰서 하는 거는 전혀 뭐 삶의 진폭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지멜은 특정 예술 사조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통용되는 양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면 해당 시대의 보편화된 형식에 따라 현상을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총체적 삶의 모습과 다양한, 또 전형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똑같이 뺏겨내니까, 그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 그리지 말고 네 생각을 그려라, 그런 얘기겠죠. 그는 예술가가 이처럼 양식화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에 담긴 대상의 개별적 삶을 드러내야 한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르네상스 초상화는 현세를 초월한 완전함, 절대성을 추구하려는 이상을 따랐고, 이거 완전히 지멜이랑 생각이 다른 거지. 그죠? 이거 지금 그 개별적 삶을 담아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함, 절대성 이런 거 없는 거, 그죠? 세상에 없는 거, 이런 걸 추구하는 이상을 따랐고,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명료한 조화와 균형을 기준으로 삼고 보편적 형식에 따라 이제 그렸다. 그 황금 비율 몇 대 몇, 그죠? 뭐 16대 9 뭐 이런 거. 이로 인해 르네상스 초상화의 인물들은 전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양성이 사라지죠. 지멜은 르네상스 초상화가 대상의 개체성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초개체적인 작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렘블란트의 초상화가 삶을 예술의 준거점으로 삼고 인물의 전체적 삶을 표현하였음을 주목하였다. 그러니까 렘블란트는 최고네, 잘하네. 르네상스 초상화는 너무 못하네. 이렇게 본 거죠. 지멜이. 렘블란트가 보기에 삶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삶 자체죠. 그대로인 거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림에서 그려내야 하는 것은 보편적인 미의 이념으로 채색된 어떤 전형이 아니라 개별적 인격체였다. 그러니까 뭐 보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개별적인 거. 역시나 개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성을 강조하라는 얘기지. 지멜도. 그렇죠? 지멜은 렘블란트의 대상을 이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는 거죠.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현재 이미지를 바탕으로 과거를 가시화, 그러니까 현재 이미지를 바탕으로 과거에 어땠다라는 것까지 이미지를 넣으란 얘기지.
그게 다 삶, 라이프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는 그의 정신적 과거를 재구성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물의 영혼과 흐르는 삶의 시간을 담아내려고, 그러니까 영혼 이런 걸 담아내려고 노력한 렘블란트의 그림을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최고로 개인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꼭 사실적이진 않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강조하게 되면 딱 사실적인 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까지 담겨 있으려면 조금 사실적이지 않게 그려야 되겠지. 예. 그렇지만은 이제 개별적인 어떤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것이다. 개성이 담겨 있다. 이기 때문에 지멜은 최고 작품으로 쳐줬겠네요. 지멜은 개성이 예술가의 개인 법칙에 근거하여 예술로 형상화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개인 법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양식, 보통의 뭐 법칙이 아니라 지 혼자 자기 마음대로 그리라는 얘기죠. 자기 법칙대로 개체성이 자기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예술로 형성화된다는 얘기지. 개체성이란 것은 그는 개인 법칙을 자신의 주관적 가치와 이상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정의하고 개인 법칙이 뭐냐? 의지와 능력이다. 자기의 주관적인 가치와 이상, 자기 마음대로 그렸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법칙에 입각해 객관적 물질인 재료를 예술 형식으로 구성한 것을 예술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예술이 뭐냐?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어떤 객관적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냈다. 그게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 법칙을 예술로 구현함으로써 단순한 일반화에서 해방되어 순전히 개인적인 삶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를 벗어나는 거죠. 위대한 예술가가 만든 예술 작품들은 고유의 개체성을 지니는 동시에,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가, 지금 이제 위대한 예술가라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일반적인 그리는 보편적인 예술가가 아니라 어떤 고유성이 있는 거죠. 독특한 거야, 뭔가가.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거죠. 지니는 동시에 그 예술가가 만든 다른 작품에서도 적용되는 형식 법칙. 그러니까 이 작가가 만든 것들은 다 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형식 법칙.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각자 그 예술가의 개인 법칙이 되는 거죠. 형식 법칙. 그죠? 즉, 양식에 종속되며, 그 양식에 종속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양식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식을 따른다는 얘기겠죠. 종속되며 그 예술가의 작품들은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개성을 가지는 거지. 그죠? 지멜은 외부에서 주어진 양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 보고 베끼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양식으로 작품을 만들면 주관성을 전달하는 만들어 주관성을 전달하는 일을 진정한 예술가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식으로, 같은 말이죠. 개인의 법칙으로나 자신의 양식으로나, 그죠? 예술 작품 만들어내갖고 주관성을 전달하면은 진정한 예술가다. 지멜.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책으로 본 거지. 그죠? 감상자들은 이와 같은 개인 고유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향유함으로써 예술가의 영혼과 교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술가가 이제 어찌어찌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거지, 감상자들이. 그래서 교감을 하게 되는 거지. 아, 이렇구나, 이렇게 본 거죠. 예술가의 주관성이 작품을 거쳐 감상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어떤 주관성이 이제 그 감상자들이 이해를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죠? 지멜은 감상자들이 총체성을 중심으로 예술을 감상해야 예술가가 작품에 담고자 한 삶의 진폭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총체성, 전체적으로 보라는 얘기지. 뭐 하나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그 두루두루 다 보고 그 작품에 담겨 있는 그 어떤 뭐 삶 전체를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감상해야지만 예술가가 작품에 담고 있는 삶의 진폭 이렇게 크고 작고 뭐 진폭들, 그죠? 그 삶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삶에서 각각의 순간을 합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이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보통일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각각 한 순간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 삶의 의미가.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죠? 예술 작품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요소를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는 예술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 속에서도 각각의 그 요소들, 그러니까 뭐 형태, 구성, 채색, 소재 뭐 이런 것들, 그 각각의 요소들 하나하나 따로 떼갖고 보는 거 의미가 없다. 야, 그는 해부형 테이블에서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해부형 테이블에서 절단된 부분들을 조합한다고 살아있는 육체를 복원하는 것이, 그죠? 아니고, 살아있는 육체는 그런 조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좀 으스스하죠. 공포 얘기 같죠. 그러니까 해부형 테이블에 막 절단된 부분들 막 부분 갈라져 있어. 그죠? 근데 잠깐만요. 부분 다 갈라져 있는데 그걸 이제 다 갈라져 있는 걸 다 합친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육체가 되는 게 아니죠. 죽었잖아 이미. 그죠? 그 이제 복원 다 갖다 붙인다 그래갖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것처럼 뭐 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질 게 아니란 얘기지. 그죠? 어떤 뭐 조합해 놓으면 또 뭔가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뭔가 이제 변증법적 얘기겠죠. 예술을 개별적 요소로 분해하여 이해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이제 개별적 요소로 볼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 요소들이 하나하나 각각 따로져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합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 되고, 그죠? 3 더하기 4는 막 7이 아니라 막 8이 되고, 왜냐하면 합하면 또 다른 의미가 생기니까, 그죠? 예술 작품 속에서 개별성을 지닌 하나는 또 다른 하나와 둘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개별성을 지닌 어떤 특성이 있어. 그거 이제 또 다른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 그게 둘이 되면서, 또 하나가 이제 둘이죠. 하나 둘인데 또 하나인. 이 전체가 또 하나인 거야. 이중 구조. 그죠? 하나가 또 전체가 또 전체적 부분은 또 하나고, 그것도 따로따로 보면 또 두 개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은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긴장을 일으키며 제3의 것으로 드러난다. 이거 뭔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겠죠. 뭐 변증법이죠. 정반합. 정과 반이 합해지면서 어떤 새로운 의미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런 얘기니까. 그는 예술에서 각 요소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의미를 드러내는지 주목함으로써, 그죠? 각각 요소들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드러내는지, 단순 어떤 뭐 있고 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막 하나하나가 뭉쳐지면서 또 어떤 의미가 드러나고 계속 변증법에 대한 얘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목함으로써 예술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멜의 생각은 색채, 형태 등으로 이제 예술을 설명하는 것은 예술 작품의 이제 영혼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다. 라는 그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만, 요소 이런 것만 봐갖고 될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 영혼이 담겨 있다. 그죠? 삶이 담겨 있다. 그 얘기죠. 마지막 문단 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 과학과 같은 객관 문화가 예술과 같은 주관 문화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한 그는, 이거 지금 현대 사회는 객관 문화가 이제 과학 기술이 더 이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예술보다. 판단한 것은 주관 문화의 회복을 위해서, 예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술을 좀 등한시하니까 예술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삶과 또 문화에 대한 고찰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는 기준은 외부에서 주어진 형식, 그러니까 뭐 어떤 예술을 이제 이해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뭐 형식적인 면, 이런 거, 형태, 구성, 색채, 요소, 이런 어떤 요소, 어떤 예술적 요소 이런 거랑, 아니면 뭐 예술 발전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뭐 몇 세기부터 몇 세기까지 바로코 형식, 뭐 로코코 형식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형식이 아니라 삶이 돼야 돼. 라이프. 그 작품에 어떤 라이프가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는 기준은 여기까지 봤군요. 삶이 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형식을 충실히 따른다면 공동체가 결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좀 딴 얘기죠. 갑자기 왜 딴 얘기가 확 나오냐. 이렇게 이거 강조했죠. 지메리 이렇게 생각했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형식을 충실히 따른다. 근데 형식을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 이 사람은. 지멜은 형식을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식 따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을 따르면은 공동체가 결속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을 충분히 따르고 뭐 시킨 대로 하고 그냥 말 잘 듣고 뭐 차근차근 뭐 그렇게 살아가면 사회가 안정이 되죠. 공동체가 결속이 될 수 있죠. 단단하게 뭉쳐지지. 그런데 문제는 예술과 삶에 대한 지멜의 생각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던 정통적인 가치 기준을 해체시켜버린 거지. 그 형식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형식을 따라야 되는데 이 형식을 무너뜨렸어. 해체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죠? 이게 지금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멜이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형식 따르지 말고 네 맘대로 해. 그거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공동체를 결속시켜왔던 형식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결속이 해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비판을 받는 거지. 야, 너무 개성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뭐 공동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삶과 예술의 상호작용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제 뭐 어떤 예술에는 삶이 담겨 있고 뭐 그죠? 그 예술 작품을 보고 또 삶을 느끼고 삶의 영향을 받고 이런 식이니까 상호작용에 대해서 고찰을 함으로써 예술을 통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런 의의는 있는데 이제 또 비판할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의의도 있다. 그런 얘기였다. 그렇죠? 또 문제 봅시다. 이 문제는 뭐 단순 내용을 칩니다. 읽어보면 돼요. 뭐 답만 봅시다.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1번. 예술을 이해하는데 통용되는 양식보다 그 양식, 형식 이런 것보다 형식보다 인간의 삶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죠? 딱 이 얘기네. 이게 핵심 뭐 주제 내용이죠. 예술을 이해하는데 뭘로 볼 건가? 이런 어떤 양식, 예술적 역사, 양식 뭐 이런 게 아니라 형태 이런 것뿐만 그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답 4번. 딱 읽어보면 됩니다. 문제되고 하나도 없어요. 다 내용을 칩니다. 2번. 가의 의미. 가가 뭐냐? 이 말한 거네. 지멜이 생각.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했냐면 색채, 형태 등으로 이제 그 예술 형식 같은 거죠. 이걸 예술을 설명하는 것은 예술 작품이 영혼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막 형태 이런 것만 봐갖고는 형식, 예술의 형식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 왜? 영혼 같은 게 빠져있다. 라이프가 빠져있다는 얘기죠. 이 뭔 얘기입니까? 결국 답 2번이죠. 개별 요소를 분석하는 것으로는 개별 요소 색채, 형태, 개별 요소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 분석하는 것으로는 예술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지. 영혼이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영혼이 파악이 안 된다. 답 2번입니다. 뭐 다른 거 읽어보면 다 단순한 내용을 칩니다. 넘어가고 3번. 지멜의 관점에서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니은이 뭐냐면은 기억이 이제 르네상스의 조성화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은 렘블란트의 조성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지멜은 야 르네상스 조성화는 너무 형식을 다 따라 뺏긴 거잖아. 그죠? 이렇게 본 거기 때문에 안 좋아. 불과하다고 비판. 그죠? 초개체적인 작품이라고 비판했죠. 렘블란트 조성화는 이건 이제 자기의 어떤 개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다 최고. 아주 최고로 평가한 거죠. 개인적인 것이다. 최고의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나쁘다, 니은은 좋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답 1번이죠. 봅시다. 내용을 치면 되겠죠. 현세를 초월한 가치를 추구했다. 르네상스의 조성화가 그렇죠? 현세를 초월한 어떤 완전함 이런 걸 추구했고, 그죠? 현세를 초월한 가치를 추구했고 다양한 그 감정을 그림에 담았다. 얘는 전형적인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전형적인이랑 어떤 뭐 다양한이랑은 완전히 다른 게 반대 개념이죠. 전형적이니까. 그죠? 전형적이다. 전형적인 게 뭐 어떤 아주 틀에 박힌 어떤 일반적인 형태, 공통적인 요소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누가? 르네상스 초상화가. 그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답 1번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맞지. 현세를 초월한 가치 추구를 통해 요까지는 맞아요. 그죠? 현세를 초월한 가치의 추구. 현세를 초월한 가치의 추구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 뒤에 거. 다양한 감정을 그림에 담았다.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어떻게 했을 때 르네상스 초상을 봤을 때, 그죠? 얘들은 전형적이니까, 그죠? 추론 내용 없죠. 딴 거 다 그냥 내용을 칩니다. 읽어보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뭐 내용 없고 단순 내용 일치로 다 풀리고, 물론 이제 어렵게 썼으면 좀 추론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을 뻔했는데, 이건 뭐 그냥 단순 내용 일치로 풀리는 거라서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댕이 활동된 시기는 자연주의와 인습주의가 만연하였다.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앉아갖고 이렇게 턱 괴고 있는 거. 전자는 자연의 인상, 자연주의는 자연의 인상, 후자는 도식적인 틀, 그러니까 인습주의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었다. 자연의 인상을 베끼거나 아니면 뭐 인습주의, 도식적인 틀을 베끼거나, 그죠? 이로 인해 당시 조각가들은 보편화된 틀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로댕은 외부에서 주어진 틀에 갇히지 않고 개인의 법칙을 예술로 구현했다. 어떤 개성을 살렸다는 얘기겠죠. 로댕의 예술의 핵심은 운동성이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보면 좀 뭐 정적이긴 한데 뭐 근육이 막 보이고 막 있기 때문에 좀 운동성이 담겨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로댕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의 조각들에서 운동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작품에 독자적인 생명과 진동을 부여하였다. 그러니까 물론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앉아있고 턱 깨고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운동성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 막 움직이는 근육들 막 뭔가 좀 활기차게 보이고 막 그러지 않나요? 앉아있는 턱 깨고 있는 것으로이지만 그죠? 이지만 운동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로댕은 운동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양식을 획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운동성을 안 넣는데 얘만 운동성을 넣은 모양이네요. 로댕만. 이러한 양식은 로댕의 여러 작품에서 나타난다. 로댕에게 조각을 감상하는 이들은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인간의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생동감, 그러니까 앉아서 턱을 괴고 있는 장면이지만 거기서 어떤 생동감을 느끼는 거죠. 뭐 앉아고 턱 깨고 있는데 어떤 생각감을 느끼냐? 그게 아니죠.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뭔가 활동적으로 뭔가 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생동감을 느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답은 뭐 3번입니다. 다 내용 일치해 가지고 봅시다. 답만 봅시다. 로댕이 활동하던 시기에 자연의 인상을 그대로 작품에 드러내고자 한 어떤 다른 작가들의 조각, 일반적인 어떤 자연주의나 인습주의를 그대로 베끼는 사람들이겠죠. 개인의 법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죠? 개인의 법칙을 바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개성이 넘치는 상황이겠지. 로댕만 개성이 넘쳤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내용 일치고. 넘어가고 답 5번. 이것도 뭐 문제 5번을 보게 되면 답은 3번이고 문제 5번 이거 어휘 문제인데 이거 별거 없습니다. 모사한다. 시가 어딨나 이거. 모사한다. 대상을 모사한다. 뭐 그대로 그린다. 그죠? 모사는 사물의 형체 그대로 그리는 걸 모사라 하는 거지. 행동 모사 해봐봐. 성대모사. 그죠? 말 따라하는 거죠. 아름답게 묘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모사 그냥 따라하라는 얘기지. 아름답지 않더라도 따라하라는 얘기니까. 답 3번. 너무 쉬운 문제였고 지문 뭐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는데 왜 이런 걸 냈을까 조금. 그죠? 너무 이렇게 뭐 읽어나만 하는 거는 왜 냈나 싶기도 한데. 예, 어쨌든 봅시다. 좀 다음 강 넘어갑니다.